71세 이상이면 꼭 해야 할 4가지 운동,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 습관. 어제 저는 또 한 명의 환자를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걸었던 78살의 남성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이 그의 삶을 끝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일, 즉 매일 걷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걷기만으로는 노화로 인한 쇠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며 균형 감각은 희미해집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당장 올바른 종류의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6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매일 실천하는 4가지 간단한 운동이 낙상 위험을 38% 줄이고 자립도를 42% 높이며 심지어 기억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88살의 박태현 박사이며 여전히 수술을 하고 증손주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예방할 수 있었던 낙상으로 인한 비극입니다. 매일 걸었던 76살의 박씨 부인처럼 말입니다. 화장실에서 한 번 미끄러진 것이 그녀의 고관절을 부수고 그녀를 병상에 눕게 만들었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치된 근손실, 약해진 뼈, 그리고 나쁜 균형 감각의 결과입니다. 일단 넘어지면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명 중 1명은 다음 해에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의사가 권장하는 4가지 필수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헬스장도 필요 없고 화려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이 동작들은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단 몇 분만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장수, 독립, 그리고 노년의 존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한발서기 운동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섭니다.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10초를 목표로 하되 어렵다면 5초도 괜찮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풀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도전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눈을 감고 시도해 보십시오. 시각을 차단하면 균형 감각이 훨씬 빨리 향상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하루에 3번만 반복해도 눈에 띄게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한발서기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낙상 확률이 무려 30%나 감소했습니다. 단지 서 있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회전하기 운동입니다.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핑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귀 안의 전정기관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전정기관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점차 무뎌져 어지러움이나 비틀거리는 움직임을 더 자주 겪게 됩니다. 결국 넘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천천히 회전하기 운동은 이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려 균형을 잡고 똑바로 섭니다. 그 자세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좌우로 돌려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한 바퀴 천천히 몸을 돌려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몸의 감각 하나하나를 깨워가며 부드럽게 돌아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은 사실 귀 안에 위치한 전정기관을 자극하여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돌면 오히려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결처럼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회전 운동을 매일 반복하면 몸이 점차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몸이 휘청거리는 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내딛는 걸음마다 자신감이 붙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체 근력, 특히 종아리 근육의 힘입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온몸이 흔들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불안정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벽이나 안정적인 의자를 가볍게 잡고 똑바로 섭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까치발 자세를 만듭니다. 다시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내리고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5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반복 그 횟수를 점차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걷는 걸음걸이가 훨씬 견고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을 계속하면 다리의 피로감이 줄어들어 오래 걸어도 덜 지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는 76살의 박영순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넘어진 후로 혼자 걷는 것이 두려워 외출을 꺼리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발 서기, 천천히 회전하기, 발 뒤꿈치 들기, 3가지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충실히 계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초를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렸지만 지금은 30초도 거뜬히 버티십니다. 발 뒤꿈치 들기도 7번을 무리 없이 해내십니다. 하루하루 쌓아 올리자. 두려움은 웃음으로 바뀌었고 걷는 걸음에는 자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시간은 서서히 우리 몸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입니다. 균형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균형을 잃은 몸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곧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몸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결국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예전보다 힘이 더 필요한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방치하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이 벅차게 느껴지며 식사 후 간단한 설거지조차 버거워집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은 더 빨리 소모됩니다. 이 악순환이 많은 노인분들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결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나를 더 단단하게 지켜달라는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을 지탱하던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고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걷는 것 자체가 다시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근육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 함께 따라 해봅시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동작이 너무 단순하고 쉬워 보여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의자에 안정적으로 앉습니다.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입니다. 양손은 허벅지에 얹거나 앞으로 살짝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처음부터 10번이 어렵다면 3번이나 4번도 좋습니다. 힘이 부족하다면 의자 팔걸이를 잡아도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손을 사용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점차 강해집니다. 이 운동을 꼭 꾸준히 하면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갑작스러운 낙상 위험도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이 운동을 습관처럼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리에 힘이 좋아져서 더 멀리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물병 들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힘뿐만 아니라 팔의 힘도 약해집니다. 팔이 약해지면 간단한 일상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옷을 입고 머리를 감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팔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이 채워진 500ml 물병을 손에 줍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물병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다시 천천히 팔을 펴서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 반복해 보십시오. 손에 힘이 붙으면 1리터 물병으로 늘려서 시도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적응되면 한 손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이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면 팔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가벼운 물건은 물론 무거운 물건도 자신 있게 들 수 있게 됩니다.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온몸을 지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가 튼튼하면 걷는 것이 편안해지고 서 있는 자세가 안정되며 자신감이 생깁니다. 운동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똑바로 섭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까치발 자세를 만듭니다. 그 자세를 2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천천히 발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5번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벽이나 의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며 시도해 보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는 것과 함께 중심을 잡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3가지 운동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단순히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걸음걸이가 더욱 견고해지고 예기치 않은 낙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종아리가 튼튼하면 같은 거리를 걸어도 피로를 덜 느끼고 오래 걸어도 다리의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살의 박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는 허벅지 근력이 너무 약해 혼자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늘 조심스러움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그에게 권한 것은 아주 간단한 일상 운동이었습니다. 하루에 5분만 하세요. 힘들면 3번만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3번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힘들어 했지만 박정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꾸준히 해냈고 한 달쯤 지나자 10번을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 그는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저 혼자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놀이터에서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걷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부속품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심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걷는 것이 쉬워지고 만약 넘어진다 해도 완충작용을 해서 큰 부상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약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동작들 전혀 어렵지 않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분명 낯설고 처음 며칠은 근육이 뻐근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만이라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계단이 두렵지 않고 2달이 지나면 평지를 걸을 때 가벼워진 발걸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을 움직이기 무겁고 찌뿌둥하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허리를 조금만 숙이려 해도 뻐근하고 팔을 들어 올리면 어깨가 굳어 있으며 무릎을 굽힐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불편함은 단순히 피로나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이 점차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은 유연성을 잃고 근육은 긴장을 쉽게 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불편함이 생기고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순간 걷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유연성 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어렵거나 복잡한 동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유연성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요, 어깨 풀어주기입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계속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 굳으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할 부위가 바로 목과 어깨입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목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다시 정면을 보고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왼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이 동작을 각 방향으로 5번씩 반복합니다. 목과 어깨에 쌓인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각 동작에 집중합니다. 다음은 어깨입니다. 천천히 어깨를 앞으로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묵은 긴장을 풀어내듯 부드럽게 말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 뒤로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이 역시 10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목과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동작입니다. 둘째, 허리 유연성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허리로 넘어가 봅시다. 허리가 굳으면 사소한 일상 동작조차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아닌 허리에서부터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들 때 불편함이 따릅니다. 따라서 허리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운동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리 돌리기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그 자세에서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허리는 정면을 유지한 채 상체만 부드럽게 비틀어줍니다. 그 자세를 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왼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허리 주변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열리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 숙이기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손끝이 발끝에 가까워질수록 허리와 등 전체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숙여서 5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 허리와 등 근육이 유연해지고 앉고 서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다리 유연성 회복 운동입니다. 다리가 뻣뻣해지면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면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무릎 펴고 발끝 당기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허벅지 뒤쪽이 서서히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세를 5초간 유지한 다음 다리를 원위치하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가볍게 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목을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모두 해줍니다. 반대쪽 발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걸을 때 발목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이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92살의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허리가 심하게 굽어 걷는 모습이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몸이 돌처럼 굳는다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유연성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후에는 이제 걸을 때 몸이 가뿐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아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유연성 운동은 하루 5분 투자로 몸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단 일주일만 해도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지고 2달이 지나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몸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면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뻣뻣함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간단한 일상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작해 주십시오.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유연성 운동, 천천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원그리며 움직이고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뻗고 발목을 돌리는 것.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르는 느낌. 예전에는 쉽게 오르던 계단이 어느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버겁게 느껴지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우리 생존의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피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니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늘 무기력하며 때로는 이유 없는 어지럼증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장이 튼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 거리를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며 손발끝까지 혈액이 잘 돌아온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의 길이와 질 모두를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답은 유산소 운동에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 점차 튼튼해집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뿐만 아니라 폐 기능도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온몸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강력한 유산소 운동은 걷기입니다. 수많은 유산소 운동 중 가장 쉽게 시작하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냥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심장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걷는 방식에 의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걷기 운동법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걷습니다. 걸을 때 팔을 활발하게 흔들면 상체까지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어깨와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자극받아 몸 전체의 순환을 개선합니다. 평소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걷습니다.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맺힐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합니다. 이 정도 속도는 심장을 무리 없이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하루 30분 꾸준히 걷습니다.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힘들게 느껴진다면 한 번에 30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씩 3번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지속성입니다. 걸을 때는 항상 평평한 땅이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많은 길은 넘어질 위험을 높임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신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 전체를 안정적으로 감싸주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편안한 운동화를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플 때에 대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운동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물속 걷기, 운동 수영장이나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얕은 물에서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물은 몸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주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앞으로 리드미컬하게 뻗거나 무릎을 살짝 높이 들어 올리며 걸으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근육이 충분히 자극받고 심장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단련됩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 날씨가 좋지 않아 야외 운동이 어려울 때 실내 자전거 타기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고정식 실내 자전거를 준비합니다. 처음 5분 정도는 가볍고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시작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익숙해지면 속도를 약간 높여 15분간 꾸준히 탑니다. 운동 중에는 허리를 펴고 과도한 속도보다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한 76살의 김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그는 계단 오르기는 불가능하고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오래 서 있는 것이 버겁다고 했습니다. 에스타즈 가드야. 제가 그에게 제안한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할아버님 하루에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쉬워 보이지만 그 10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정우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10분 걷기를 충실히 실천했고 2달 후에는 한 번에 30분을 문제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숨이 차지 않아서 외출하는 게 즐거워요. 몸도 훨씬 가벼워졌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환해진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운동 성공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작하거나 준비 없이 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을 찾아온 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79살의 김철수 씨가 기억에 남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도한 운동 자체가 몸에 독이 된 것입니다.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튼튼한 건강을 선사하지만 잘못 다루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시 필수 안전 원칙 5가지. 첫째, 항상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하십시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하면 근육이 놀라고 관절은 과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심한 근육통에서부터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이제 막 시작했다면 처음에는 5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서서히 10분, 15분으로 늘려가십시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3번이나 4번만 시작하고 몸이 적응함에 따라 10번으로 늘려가십시오. 둘째, 통증은 몸이 보내는 정직한 경고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운동 중에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단순한 근육 당김은 괜찮지만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움직일 때 불편함이 있다면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운동은 하루 이틀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안전하게 지속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셋째, 균형 운동은 반드시 안전한 공간에서 하십시오. 한발서기 같은 균형 운동은 반드시 의자나 벽과 같은 지지할 수 있는 물건 근처에서 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혼자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나 미끄러운 바닥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균형 운동은 푹신한 매트나 카펫 위에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숨을 멈추지 마십시오. 들숨과 날숨은 운동의 리듬입니다. 운동 중에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오를 수 있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몸에 무리가 갑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편안한 리듬의 호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쓸 때 내쉬고 힘을 뺄 때 들이쉬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섯째, 운동 전후 그리고 중간에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전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운동하면 피로가 빨리 쌓이고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따라서 운동 시작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운동 중에는 소량의 물을 자주 마셔 입을 축여주며 운동이 끝난 후에는 다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항상 실천하십시오. 천천히 시작하기, 통증 신호가 오면 멈추기, 안전한 곳에서만 균형 운동하기, 움직임에 맞춰 자연스럽게 호흡하기, 그리고 운동 전후와 중간에 충분한 물 마시기. 이 5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 원칙을 일상에서 지킨다면 운동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그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거나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쌓여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안전하고 올바른 운동이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